정치권 소식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내각 발표에 백미는 한동훈 카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나쁜 사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한동훈 검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소식을 이제 처음에 SBS가 아마 단독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속보로 뜬 거를 딱 보면서 아, 전쟁이구나. 전쟁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강한 인물을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비토하는, 가장 꺼려하는 이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안침으로 인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기류가 지금 서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봤고요. 저 얘기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의 지론이에요. 한동훈 검사가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전언으로 들으면 한동훈 검사 이제의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되면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고 기본적으로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인정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 검찰은 그리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만. 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이런 면에서 또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실력 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기업 저승사자다. 살아있는 권력도 잘 잡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윤 당선인과 인간적으로 얼마나 친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찌 보면 원칙을 고수하고 나쁜 놈을 잘 잡는다 이런 면에서 윤 당선인과 잘 맞았던 것으로 검찰에서는 오랫동안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후보자는 맞습니다. 또 다른 별칭으로 윤석열의 제갈공명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 인물인데 사실 현 정권에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고 여러 번 또 좌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이제 수사, 소위 말하는 조국 수사 이후로의 궤적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같이 일한 적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둘 다 승승장구했는데 조국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추윤 갈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는 고초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검사도 그 이후에 이제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에 연루가 되고 채널 A에 이를테면 검언 유착이 연루가 되면서 2년 동안 봐서 조사 수사를 받았고 결국은 무혐의가 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궤적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느냐라고는 거 봤을 때. 한동훈을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본인이 겪었던 이를테면 이런 과정들이 정당성에 대해서도 같이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는 부당하게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부터 나 탄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탄압을.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검사를 복권시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게 법무부 장관이 됐을지 중앙지검장이 됐을지 그거는 판단의 몫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중앙지검장 시키면 안 된다. 수사하면 보복 수사한다. 그러면 내가 법무행정 시킬게. 수사 안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약간 카드도 꺼낸 듯한 이런 이제 모양새가 일종의 된 거죠. 묘수를 생각한 걸까요? 여러 가지 묘수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설명하자면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 뭐가 있냐면은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하겠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민주당은 지금 수사지휘권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야,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수사지휘권 살려야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어저께 이제 검수완박 얘기를 하면서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 한국형 FBI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형 FBI가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수완박하면서 한국형 FBI인데 한동훈이 지휘를 해.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복잡한 숙제까지 같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 이제 폐지가 공약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파격 인선이다, 깜짝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도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께서.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궤적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당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복권 내지는 복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고 민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하듯이 수사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법무행정을 맡기는 것이 더 조금 부드러운 조치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동훈 지금 그 후보자가 유일한 현재 후보자 중에 40대고요. 네. 물론 뭐 49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고검장들보다도 기수가 아래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 내에 선배만 한 23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네. 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수 역전이 좀 꽤 세게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 인선에 비해서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 앞서서 김준일 대표께서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제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뭐 액션이 있습니까? 어떤 카드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봐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5월 9일 이전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5월 10일 이후에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타임라인이 달라요. 근데 왜 이게 이제 검수완박의 대응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딱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는 순간 협치는 사실상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붙게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당론으로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한동훈이라는 이 카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을 더 자극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지금 추진하는 게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거가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수완박 민주당 하시오. 우리도 힘으로 붙어볼 테니까라는 거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내부의 기류가 된 거죠. 결국은. 일종의 맞불 작전인가요? 맞불 작전이 돼버린 예. 거. 한동훈 카드로 이제 불이 활활 예. 타오르게 된 거고 한동훈 그러니까 될지 통과 안 될지 뭐 그거는 필리버스터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불리할 게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에 민주당이 너무 매진했다가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의 생각이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래 한동훈으로 해? 우리 이제 진영 다들 힘 빠져 있고 좀 무기력했는데 진영 결집 지금 제대로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셈법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일단은 검찰에 이제 6대 수사권 남아 있는 것들을 경찰로 넘겼다가 나중에
특별수사청으로 넘기겠다,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넘기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무부 산하로 간다. 이러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면은 민주당이 구상한 그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이 된 마당에 이걸 사실상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이제 좀 처리를 시도하는 게 저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경찰로 넘기는 경우라도 그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다 몰아주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국형 FBI가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던 별도로 떼서 법무부 안에 놓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근데 이 구상 자체가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일 경우에는 과연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검찰 체제와 과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뭐 새로 만드는 한국형 FBI나 중수청의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관여 정도를 줄이고 국회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형태의 입법을 시도할 그런 또 나름대로 내부 전략을 또 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어제 중요한 내각 인선 발표가 많았는데 한동훈 카드에 다 좀 묻혔다, 관심이 묻혔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에 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죄도 없는 한동훈 검사를 3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온갖 군데 좌천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엇갈린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럴 바엔 김학의가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두 사람을 비교할 처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지는 예. 않고, 그 정도로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비유할 정도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뭐 느와르 영화냐 이게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예. 뭐 그래서 뭐 지금 직접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고려를 하고 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더 이제 무서운 무기들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도 특검을 상설 특검을 이제 국회에서 하지만은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한테 요청을 제청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할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많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국회에 맡겼는데 예. 권한이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가지고 특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장동 특검이라도 만들어진다. 예를 그러면 이건 뭐 전쟁을 넘어서 거의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더더욱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 입장을 보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칼을 거두고 판을 쥐어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뭐 남부지검장, 뭐 아니면은 대장동에 있는 수원지검장 같은 카드를 고려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일선 수사청으로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무행정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얘기로는 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지는 모르나 민주당에서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토라고 민주당은 아마 의사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옛말에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올 아까 말씀하신 상설특검이라든지 뭐 한국형 FBI에 대한 지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한 번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기 전에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극찬을 했던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다, 뭐 능력이 검증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당의 과거 태도를 가지고 또 한 번 되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려도 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일단 뭐 멀리 안 가고 청문회 일정 잡히면 그날 민주당이 거의 뭐 결사항전의 날 뭐 이렇게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한동훈 청문회보다 예. 다른 분들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다 웃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 있어요. 너무 편하게 이를테면은 관심이 멀어지니까. 정호영 예. 보건복지부 장관 뭐 몇 개 논란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 논란도 있는데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많이 본 뉴스에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 이를테면은 흠결을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때 뭐 야당에서도 비판했거든요. 예. 코드 인사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으로는 낙마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의 비리나 뭐 개인 뭐 흠결 이런 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이제 민주당의 실력이 나오겠죠 여기. 예. 네, 청문회 준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정의당의 입장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 민주당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한동훈 지명도 철회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중립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검수완박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예. 혹시 정의당이 민주당과 어떤 뭐 중대선거구제 같은 걸로 타협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일단 당론 채택을 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예.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카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 전체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정의당 지지층의 의사를 따라서 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까 이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장관 후보자는 사실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여론전인데요. 예. 한동훈 검사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찾아내느냐 예. 거기에 이제 뭐 다 달려 있을 걸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법안 처리 검수완박 강행하면 180석 필요한 거죠. 근데 민주당 의석수에다가 무소속 의석수 더하고 지금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172석에 예. 그리고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4명에 예.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하면은 179석이에요. 하나가 비는 거잖아요. 하나가 비어요.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기에 또 찬성할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권은희 의원을 접촉을 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은 출당시켜달라 이제 합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죠. 합당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예. 약간 미지수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쥔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전만 간단히 해보면 네. 이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이제 임명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요. 검수완박 상황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간단히 전망해 본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가장 심하게 부딪히는 거는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은 이제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회의 불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튈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만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그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민주당의 온건파나 신중파가 설 자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뭐 어떤 국무회의 일정상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